달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 인공지능 첫걸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인공지능이죠? 챗 GPT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쪽 인공지능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챗 GPT는 다 써봤죠?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것도 웬만큼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컴퓨터 교육도 전에는 블럭 코딩,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거 많이 하고요. 피지컬 코딩, 로봇 코딩 같은 거 있죠? 레고 같은 것도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이런 로봇 코딩들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 쪽이 지금 새롭게 디지털 교육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자, 특히나 파이썬은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도 하고 많이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AI 같은 경우 학습도 하고 하겠죠? 기계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학습을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공부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데이터. 자, 데이터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 여러분 엑셀 파일 혹시 아세요? 엑셀. 자, 엑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표는 많이 봤죠? 이런 표. 이렇게 딱 형식이 정해진, 이렇게 구조가 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데이터가 바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형식, 형태가 정해졌다. 정형 데이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비정형 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자, 여기 그림들이 있죠? 그림 파일, 그리고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파일들 있죠? 메시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할 때 이런 문서 파일들,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고 할 때 이런 데이터도 다 비정형 데이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겠죠? 우리 온라인에도 온통 다 데이터잖아요. 그쵸? 온통 다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가 많겠어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가 많겠어요? 당연히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달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정형 데이터 있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시각화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정형 데이터 잘 봐두고요. 이 데이터 그냥 딱 봐서는 이 숫자 보니까 숫자가 얼핏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이런 글자나 숫자보다는 그림으로 되어 있을 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바로 시각화라고 해요. 시각화. 그냥 글자로 쪼르륵 줄 서 있는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거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한류 스타들, 어떤 한류 스타가 검색이 많이 됐는지, 자, 그 검색 횟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올해는 아니고 한 2년 전쯤, 자, 이민호가 가장 많이 한류 스타 중에 검색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민호, 그 다음에 아이유,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렇게 해서 검색이 많이 될수록 글자 크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우리 이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딱 보는 순간 이민호가 가장 인기가 많았겠구나. 아이유가 인기가 많았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도 봐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약간 그래프처럼. 이런 것도 많이 봤을 테고. 자, 지도로 표현할 때 어떤 위치를 주소로 나타내는 것보다 지도에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확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등고선 같은 그런 지금 그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서
색깔을 구분을 해줬더니 딱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더라. 자, 이런 걸 다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은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당분간은 데이터 시각화를 해볼 거고, AI 학습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AI 학습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각화에서 좀 재미있게 예쁜 그림들 많이 그려본 다음에 자, AI 쪽으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데이터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데이터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공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이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자, 그런데 대표적이라서 제가 여기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어떤 공공 데이터를 찾으시나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생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학교라고 한번 쳐볼게요. 학교라고 치지 않더라도 데이터 보면 데이터 목록에 들어가면 자, 이런 인기 데이터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자, 파일 데이터 1, 10, 100, 1000만, 66,867건이 지금 조회가 됐어요. 울산광역시 가로등 현황 데이터가 있고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창업자 수, 자, 숙박업소 현황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어업 신고, 경찰서 현황.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데이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뭘 해볼까요? 학생들이니까. 학교로 한번 쳐볼까요? 학교 관련된 데이터들이 총 474건이 일단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파일 데이터가 이렇게 1208건. 그리고 오픈 API 209건. 표준 데이터셋 10건. 이렇게 쭉쭉 데이터들이 종류마다 이렇게 다르게 검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맨 위에 있는 파일 데이터 중에서도 CSV 파일. CSV 파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엑셀 파일 생각하면 돼요. 엑셀. 정확히는 엑셀 파일은 아니고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쉼표로 딱딱 구분이 되는 그런 파일이에요. 자, 엑셀로 보면은 아주 보기 좋게 잘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CSV 파일 있는 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 현황 있죠? 자, 맨 위에 있는 거. 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파일을 제공을 했고요. 자, 수정일이 작년 6월이네요. 1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이렇고 다운로드도 이렇게 5,239건이나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자, 학교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팩스번호를 제공한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 보면 이렇게 파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가 보여요. 이 학교 이름 있죠? 관할구, 군청도 있고 주소, 우편번호 쭉 있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미리 보고 아,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맞나? 한번 보고 맞다 하면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CSV 파일 열린 화면이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저랑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열리는 프로그램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고 이 데이터만 봐주세요. 자, 학교명, 관할, 군청, 주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오늘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이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숫자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만약에 나는 그림으로 뭔가 보고 싶다, 이 데이터를. 그런 경우, 자, 데이터 활용해 보면 공공 데이터 시각화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시각화. 그럼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지도로 표현을 했네요. 지도로.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자, 그래프도 이렇게 돼 있죠. 막대로 이렇게 쭉쭉.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그래프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나오죠? 자,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자, 꺾은선 그래프들. 데이터마다 어떤 그래프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울지, 어떤 그래프가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 같은 경우는 지도로 보여주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쵸? 그럼 직접 한번 시각화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들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 로그인하면 시각화 만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트, 어떤 그래프로 그려줄지 차트 형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파일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직접 등록해서 CSV 파일만 가능하다고 써있죠. 자, 공공 데이터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자, 이번엔 학교로 말고 자, 인구수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구수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인구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별로 해서 자, 세대수 그리고 남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인구수. 이 인구수를 차트로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가요? 자, 충현동. 자, 세대수 남녀 나이 18세 이상 이하 18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다 나눠서 이렇게 인구수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연희동의 인구가 제일 많죠? 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색이 뭔가요? 여자. 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네요. 연희동. 다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인 그래프.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어울리는 그림으로 해야 되겠죠? 자, 방사형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방사형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연희동에 4일 인구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올릴 수도 있어요. 공공데이 시각화해서. 자,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부분 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요즘 노코드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하는 게 많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파이썬이니까 자, 파이썬 콜앱에서 시각화하는 거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